네, 안녕하세요. 임세환입니다. 저는 오늘도 북한산 길을 걸으면서 책의 서문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책은 유시민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고요. 작년쯤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읽던 책을 접고 창으로 밖을 내다본다. 겨울 햇살에 눈이 부시다. 다시 책을 내려다본다. 나는 셰릴 스트레이트가 쓴 논픽션 와일드 끝부분을 읽는 중이다.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출발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캐스케이드 산맥을 따라 캐나다 국경 근처까지 4285km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홀로 걸은 셰릴은 콜롬비아 강변에 발톱 6개가 빠진 발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중이다. 맛있겠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켠 다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비행기에서 책을 읽은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50분 동안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독서에 몰입한 내가 자랑스럽다. 가슴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온몸으로 번져간다. 돋보기를 접어 넣으며 생각해본다. 그래, 이게 나야. 그런데 이런 행복한 느낌이 얼마만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 10년 늘 잠이 부족했다. 출장을 가느라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잠시 신문을 읽다가 쪽잠을 자곤 했다. 책을 읽은 적이 거의 없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책을 내자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런 책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나 고매한 인품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닐 터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옳다는 증거도 없는 공자님 말씀 비슷한 것을 따분하게 늘어놓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결국 쓰기로 했다. 내 인생을 관통한 목표와 원칙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내 삶을 지배한 감정과 욕망은 어떤 것이었는지, 과연 나는 내게 맞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을 더 살게 될 내 자신에게만큼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의원님, 장관님, 대표님이라고도 한다.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 분도 더러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이 편하기로 말하자면 선생님이 좋다. 이것은 김대중 선생님이 생전에 들었던 선생님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보통 정치인과는 차원이 다른 존경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 특별한 존경심을 담은 대통령님보다 더 극진한 존칭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파주 출판단지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체로 나를 선생님이라고 한다. 출판계에서는 글 쓰는 사람을 보통 그렇게 부른다. 그분들이 제대로 보았다. 나는 비행기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책을 썼다. 작업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초고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책의 구성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좋아 보였던 문장이 다음날 읽으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이렇게까지 더듬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다. 우선 나를 드러내는 게 왠지 불편했다. 1988년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출간한 이후 지금까지 내 생업은 지식 소매상이었다.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요약하고 발췌하고 해석하고 가공해서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지식 소매상이 하는 일이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정치학 카페, 후불제 민주주의 등 내가 쓴 책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었다.
내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가족사, 살면서 느꼈던 개인적 고민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글은 많이 써보지 않았다. 그런데 인생룰을 쓰려고 하니 어느 정도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 난감한 장애물은 정치적 자기검열 습관이었다.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자기검열을 한다. 그래, 진실성, 논리의 정합성, 인간에 대한 예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을 위해 자기가 쓴 글을 객관적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기검열은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갖추기 위해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꾸미는 작업이다. 10여 년 전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된 뒤로 내가 쓴 글은 모두 정치적 자기검열을 거쳤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괜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지 않을까? 소속 정당이나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비판과 공격을 할 빌미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글을 썼다. 이 습관이 몸에 붙는데 1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근자에 쓴 청춘의 독서와 국가란 무엇인가도 이것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썼다. 정치적 자기검열 습관을 벗어던지려고 노력했다.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생각해본다.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차라리 지식 소매상에게 어울리는 다른 책을 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오래 덮어두었던 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드러낼 용기를 냈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감추거나 꾸미는 습관과 결별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더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삶을 얽어맸던 다음에 속박을 풀어버렸다. 원래 내가 되고 싶었던 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답게 살기로 했다. 내 나이는 55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가 하며 놀라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때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 책의 독자는 대부분 나보다 젊다. 25년 전 거꾸로 있는 세계사를 냈을 때는 나도 독자도 다 젊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 친구들보다는 조카들이나 딸 친구들이 좋아하는 필자가 되어버렸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도 청년들과 더 비슷한 것 같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유난히도 철이 덜 난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열정이 있는 삶을 원한다.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의 마지막 여정까지 그렇게 철이 덜 난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 내 삶에 단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게 나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내가 좋다. 자연스러움과 열정, 설렘과 기쁨이 없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미 예감한 중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내가 나름대로 찾은 대답을 이야기했다. 삶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인생의 품격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빈다.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그대들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2013년 3월 자유인의 서재에서 유시민. 빠르게 읽었습니다. 유시민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